약간 기울기가 에이 모르겠다. 눌러줬어. 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도 뭐지? 오리고기랑 밥 먹었어요. 야채 볶은 거랑. 친구들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루가 되게 빠르죠?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냥 뭐만 잠깐 하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겨울이라 뭐지? 일찍 깜깜해져서 더 그런가 봐요. 한 5시 이 정도 되면은 5시 살짝 넘으면 어두워지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때 읽었던 책들은 다 읽고 어제 이어서 오프라 윈프리 책 읽었잖아요. 조금 읽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읽어줄게요. 저는 이 책 읽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이거 읽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어줄게요. 인생에 있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한다. 인생에는 음과 양이 모두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툭 하면 행복을 느끼는 편인데 그건 아마도 내가 하는 일에 대단히 만족하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이 만족이라는 것에도 여러 급이 있다. 나는 이 순간을 살자는 내가 설파하는 말을 스스로 실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항상 의식하려고 노력한다.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게일 킹과 통화를 하다 보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정신없이 웃는 적이 많다. 전화선을 통해 꽥꽥 소리를 지를 때도 종종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한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밤마다 통화할 수 있고 내게 진실을 말해주고 함께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선물이구나. 감히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별점 5의 즐거움이라 하겠다. 자신이 별 4개나 5개를 줄 만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거나 스스로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다 보면 복이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내게는 제정신으로 옷을 입고 잠에서 깬 후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발을 디디고 욕실로 가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별 5개짜리 경험이다. 이 세상에는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완벽한 헤이즐넛 크리머가 올라간 진한 커피 한 잔은 별점 4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과 함께 숲속을 산책하는 것은 별점 5개. 우리 집 참나무 아래에 앉아 일요일 판 신문을 읽는 것은 별점 4개. 퀸스 존스 주방에서 노닥거리며 하염없이 수다를 떠는 것은 별점 5개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선량한 일을 하는 것은 별점 5개를 훌쩍 뛰어넘는 경험이다. 선물을 받는 이가 그 선물의 깃든 정신을 이해한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즐겁지 않은가? 나는 매일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상관없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이란 내가 쓴 에너지만큼 그것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정도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양쪽 눈 모두 2.0인 시력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시력, 즉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과 은혜를 속삭여주는 우리 자신의 달콤한 영혼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즐거움이다. 앞에서도 이렇게 나왔듯이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되게 막 작은 부분에서도 그렇게 기억해보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막 사탕 하나를 먹었을 때 행복해. 초콜릿 하나를 먹었을 때 행복해. 또 뭐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행복해. 뭐 그런 아주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부터 행복을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동생이랑 여행하다가 동생한테도 해보라고 했는데 어떤 사찰에 갔을 때 이렇게 평상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누워가지고 하늘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나뭇가지가 쭉 뻗어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데, 그러면 그렇게 누워있을 때 모든 주변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늘하고 나무에만 딱 정신이 집중되거든요. 근데 그때 느껴지는 그런 행복이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한 번씩 해보세요. 저는 가끔씩 약간 저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죽으면 관에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물론 화장해서 뿌려지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관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관 체험을 한다고 낙엽들이 이렇게 수북이 쌓였을 때 거기 누워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따뜻한 거예요. 이불처럼. 그래서 햇살도 나무 사이로 딱 들어오는데 그 햇살 느낌도 되게 포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각적으로 느껴지진 않겠지만 되게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뭇잎들도 되게 포근한 이불같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다 보면 되게 작은 행복인데,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생각보다 되게 큰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는 건 어떨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친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주면 저도 또 참고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으로 그런 시선들을 가져오면 조금 더 현실이나 그런 걸로부터 좀 벗어나고 복잡한 생각이나 복잡한 감정으로부터 조금 더 내려놓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공간 그런 여유가 좀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파도 소리, 물소리 이렇게 온전하게 듣고 있으면 진짜 인파 속에 있어도 수많은 그런 인파 속에 있어도 딱 거기에만 집중이 되거든요. 정신이. 그러면 정신이 딱 비워지는 느낌이에요. 마음도 비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빈도수를 높이다 보면 조금 더 마음의 평온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생각이나 관점의 변환 이런 것들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면 집 근처에 산이 있어서 산에 자주 가요. 그래서 진짜 빨리빨리 막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천천히 사물의 풍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걸어 다니거나 그러면 생각이 많이 비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생각이나 발상들이 떠올릴 때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네, 저는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금방 좋아져요. 날씨가 좋으면 그냥 날씨 좋은 그 자체로도 너무 행복하고 하늘을 봤을 때도 파란 하늘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고, 또 구름 같은 거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구름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날은 솜사탕 같고 어떤 날은 강아지 같은 모양들도 있고 되게 관찰하면 관찰하는 대로 또 보이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보는 눈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작은 팁들 나눠봤어요. 생각나서. 삶을 황홀한 보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그 보물을 감상할 잠시 시간만 내면 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부르는 때를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오후 4시에 마살라 짜이티를 마시는 것이다. 아몬드 우유 거품이 올라간 진한 풍미의 뜨거운 차는 실로 싱그러워서 기분 전환에 그만이다. 덕분에 남은 오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소소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차 하나 선택해서 예쁜 찻잔에, 그리고 뭐 그 과일 같은 거 예쁘게 깎아가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한테 대접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 책 읽다 보니까 생각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러한 순간은 재충전의 시간이며 우리가 숨쉴 공간이자 나 자신과 다시 이어지는 기회가 된다. 나는 맛있는 이라는 단어를 언제나 사랑했다. 그 단어가 혀 위에서 구르는 느낌은 실로 황홀하다. 그런데 맛있는 식사보다도 유쾌한 것은 맛있는 경험이다. 그것은 고급 코코넛 케이크처럼 층이 두텁고 풍미가 진하다. 두어 해 전 생일에 나는 케이크와 맛있는 경험 모두를 맛보았다. 내가 하느님은 윙크라고 부르는 순간 중 하나였다. 모든 것이 호련히 완벽하게 조화로워지는 그런 순간이다. 나는 8명의 여자친구들과 함께 마우이에 머무르고 있었다. 인도 여행에서 막 돌아온 직후였고 58세가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우이의 집에서 스파를 겸한 휴식을 하고 싶었다. 여자들이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쩔 수 없는지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정까지 수다를 떨었다. 내 생일 전날 밤이었고 새벽 12시 30분이었는데도 8명의 여자 중 5명은 여전히 테이블에 남아 있었다. 우리는 남자 이야기부터 크리스탈 필링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두고 5시간이나 수다를 떨다가 어느새 지쳐 늘어져 있었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에 둘러싸여 웃기도 많이 웃었고 눈물도 조금 흘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틀 후에 내가 인터뷰할 예정이었던 람 다스라는 저명한 영적 지도자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가사였다. 친구 마리아가 불쑥 물었다. 지금 흥얼거리는 게 뭐야?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나 그 노래 알아. 매일 밤 듣고 있어. 정말 이 노래는 알려지지 않은 건데 스나탐 카우르라는 여자가 낸 앨범에 있는 노래야. 그래 맞아. 마리아가 말했다. 스나탐 카우르 매일 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사람 노래를 들어. 너는 그 사람 음악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패기 때문에. 패기는 우리와 함께 그곳에 온 친구였다. 패기가 2년 전에 CD를 줬는데 그때부터 계속 듣고 있어. 명상하기 전에 항상 틀어놔. 우리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웃어댔다. 와, 말도 안 돼. 너무 신기해. 사실은 그 사람을 이번에 초대해서 노래를 들을까 생각도 했어. 내가 가까스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결국 귀찮아서 그만두고 말았지만 마리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봤을 텐데.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정말 웃긴 일이야. 친구를 위해서라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작정이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애쓰지 않다니. 남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충고만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좀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어. 스나탐 카우르를 초대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나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은 내 생일이었고 우리는 하와이 원주민 승려를 모시고 대지의 축복의식을 거행했다. 저녁 무렵 황혼여구 칵테일을 즐기기 위해 현관의 지붕 아래에 모였다. 그때 내 친구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녀가 시를 읽든가 뭔가 한마디 축사라도 하려나 하고 짐작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친구는 오프라, 내가 원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더니 작은 종을 울렸다. 갑자기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스피커가 망가졌는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름 아닌 하얀 터번을 쓴 스나탐 카우르였다. 그녀의 전속 밴드까지 함께였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내 옆에 앉아있던 마리아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친구는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주걱거렸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를 위해 한 거야. 전날 밤 내가 자러 간 후 친구들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어 스나탐 카오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12시간 안에 마우이로 올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고 했다. 인생 후 축복인지 신의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그녀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30분 떨어진 동네에 와서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리고 초대해준다면 영광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날의 경험은 내가 살면서 겪은 가장 멋지게 놀라운 일 중 하나였다. 그 경험 안에 켜켜이 쌓인 여러 겁의 의미를 나는 여전히 해독하려 애쓰고 있다. 나는 그 순간을 영원토록 소중히 음미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방식, 그리고 그날이 마침 내 생일이었다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너무나 맛있지 않은가? 친구와 어울리며 옆구리가 걸리도록 웃은 적이 언제쯤인가? 부모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주말 내내 놀러 간 적은 본모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주말 내내 놀러 간 적은 아니, 말을 돌리지 말자. 만약 내일 당신의 인생이 끝난다면 당신은 해보지 않은 일 중 무엇을 후회하겠는가?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지금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겠는가? 언젠가 광고판 근처를 지나다가 인상적인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장난감을 가장 많이 가진 채 죽은 사람도 단지 죽은 사람일 뿐이다. 죽음의 순간에 다가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야근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내가 투자한 펀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떠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이다. 대신 만약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같은 가정의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내가 항상 하고 싶어 하던 일을 하고 살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같은 질문 말이다.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에 고개를 돌리지도 놀라 움찔하지도 않고 그 사실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에 지금은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다. 진창에서 허덕일 것인가,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인가는 언제나 당신 손에 달려있다.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온전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자. 그렇게 당신의 여행은 시작된다. 훌륭한 식사만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또 있을까? 로마에 갔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식사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경험을 했다. 우리 테이블 외에는 모두 이탈리아 사람들이었던 작고 멋진 레스토랑에서였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친구 레지와 안드레, 게일과 그녀의 딸 커비와 함께 로마식으로 밥을 먹었다. 우리를 초대한 이탈리아 사람 안젤로가 신호를 주자 웨이터들이 수많은 전체 요리를 가지고 왔다. 너무나 맛있어서 정말로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다. 프로슈토 햄으로 속을 채운 애호박 요리와 보글대는 거품이 보일 정도로 따뜻하게 녹아 부푼 모차렐라 치즈를 잘 익은 토마토 사이로 겹겹이 끼워 넣은 요리가 식탁 위에 놓였다. 거기에 85년산 사시카이아 포도주 한 병까지 곁들여져서 나왔다. 반 시간 동안 공기가 통하도록 놓아둔 토스카나산 적포도주가 입에 와 닿는 느낌은 벨벳처럼 부드럽고 풍성했다. 절로 감탄이 터져 나오는 보물 같은 순간이었다. 완벽하게 조리된 파스타에 파지올리와 작은 티라미수 케이크 한쪽이
마무리로 나왔다는 걸 언급했던가? 그렇다. 정말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식사였다. 다음날 콜로세움 주위를 90분 동안이나 뛰는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한 입 한 입이 모두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내게는 철저하게 고수하는 믿음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이다. 먹는 이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먹는 음식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낫다. 친구들도 뭐 힐링푸드 그런 거 있어요? 뭐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뭐지? 아플 때 이건 나한테 되게 잘 맞는 음식인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아프거나 이럴 때 약간 몸이 차가운 편이라서 가끔 배가 아프거나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차가운 거 먹거나 그럴 때 저는 미역국이 저한테는 힐링푸드인 것 같아요. 미역국이나 뭐 또 아빠가 요리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뭐 그렇게 아빠가 해줬던 요리들 그런 거 먹으면 음식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추억이나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그 음식이 맛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추억을 같이 먹는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뭐 향수를 불러일으키니까. 그리고 또 입맛은 되게 생각보다 보수적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음식이나 이런 게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엄마 뱃속에서 먹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저 임신했을 때 닭고기랑 뭐 과일을 많이 드셨대요. 뭐 포도랑 이런 거 많이 드셨나 본데 저는 그래서 닭고기랑 포도, 귤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음식의 습관이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뱃속에서 먹은 건데 지금도 좋아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음식에 관한 얘기니까 하다가 생각나가지고. 우리는 식사를 끝내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주방 안을 서성대며 찬장에서 냉장고로 돌아다니게 된다. 그럴 때 느끼는 기분을 나는 감질나는 찜찜한 느낌이라고 부르는데 뭔가를 원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그런 기분이다. 만약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초콜릿이라면 세상에 있는 당근과 샐러리와 껍질 벗긴 닭고기를 모조리 동원한다 해도 혀에서 살살 녹는 초콜릿 한 조각만큼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저도 초콜릿 좋아해요. 많이는 아닌데 초콜릿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내일은 태양이 뜰 거야 라고 말한 스칼렛 오하라처럼 좋은 것은 나중에 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초콜릿 한 조각, 아니 2조각까지는 괜찮다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한껏 음미하는 법을 배웠다. 원하는 음식이 단지 눈앞에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먹어치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예전의 나라면 정말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내가 밥으로 그린 밥그릇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년도 더 전의 일이다. 콜로라도주 텔루라이드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내 체중은 107kg으로 과체중의 정점을 찍은 상태였다. 나는 벼랑 끝에 그리고 희망의 끝에 서 있었고 내 몸과 식습관이 너무 부끄러워서 음식과 제대로 눈을 맞출 수 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밥은 내 운동 능력을 시험해 보더니 가공식품이 아닌 건강에 이로운 신선한 먹거리의 섭취를 기본으로 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라고 충고했다. 나는 저항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와중에도 그 조언은 변하지 않았다.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라는 그 말은 현명했다. 두어 해 전 나는 마침내 그 깨달음을 얻고 내가 먹을 채소를 직접 키우기 시작했다. 산타바버라 저택의 뒤뜰에 양상추 몇 줄과 약간의 토마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허브 바지를 심는 것으로 시작된 일은 점점 규모가 커져서 마침내는 마우에 진짜 농장이 생겼다. 더불어 텃밭에 대한 나의 관심은 열정으로 변했다. 우리가 키운 보라색 라디치오나
내 무릎 높이로 올라오는 쌈케일, 거대한 크기 탓에 내가 원숭이 볼기짝이라 부르는 빨간모 등을 볼 때마다 나는 스스로 우스울 정도로 행복해지곤 한다. 그 광경이 먼 길을 돌아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가 태어난 시골 미시시피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는 마당은 생존을 뜻했다. 그리고 내가 자란 내슈빌에서 아버지는 콜라드와 토마토, 크로도 완도와 강낭콩을 키우기 위해 항상 집 옆 공터를 치우곤 했다. 그때 먹던 채소들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옥수수 빵만 더한다면 나는 오즈 마법사의 주인공 도로시처럼 발 뒤꿈치를 딱딱 맞부딪혀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어릴 적에는 직접 재배한 먹거리의 가치를 몰랐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집처럼 가게에서 사 먹으면 안 돼? 라며 불평하곤 했다. 나는 내가 먹는 채소가 즐거운 그린 자이언트 골짜기에서 온 것이기를 바랐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마당에서 키운 것을 먹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선한 먹거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 크나큰 축복이었음을 확실하게 안다. 오늘날의 가족들은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귀한 환경이었다. 채소와 저 모두를 키워주신 것에 감사해요, 주님. 나는 내 꿈을 펼치고 더 나아가 그 꿈을 확장할 수 있는 인생을 원했고 그런 인생을 수확할 씨를 뿌리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 모든 사람이 농장에서 수확해 바로 집안 식탁으로 가져오는 신선한 먹거리를 먹게 되는 날도 내 꿈에 포함되어 있다. 더 나은 음식은 더 나은 삶의 기반이다. 그래요, 밥. 여기 써놓을게요. 당신 말은 항상 다 옳았어요. 이 책은 여기까지 읽고 잠재의식에 관한 거 읽어드릴게요. 잠재의식으로 생각의 방향을 조정하라. 트렌드, 경제 사이클, 철학 사조, 권력의 흥망성쇠 등 모든 것에는 황금기와 쇠퇴기가 있다.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내면에 자리 잡은 생명 원리를 믿으면 필요한 것을 늘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 내일 늘 한결같은 불변의 진리다. 생각은 창조적이다. 창조력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창조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별이든 우주든 나무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모든 생각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잠재의식은 생각의 성질에 따라 반응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듯 생각의 방향도 직접 조종할 수 있다. 생각도 사물이기에 우주 패턴에 따라 물질적으로 변화한다. 생각과 상상은 마음속 현실로 외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을 기반을 이룬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차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자동차 엔지니어는 마음속 생각과 상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동차를 빠르게 설계할 것이고 곧 세상에는 다시 새로운 자동차가 넘쳐날 것이다. 생각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컴퓨터보다 훨씬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은 현명하고 건설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최고의 도구다. 생각은 수학 공식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용한다. 빈곤을 생각하면 한계와 결핍이 생기고 확장, 성장, 번영을 생각하면 정말 부를 얻는다. 생각의 불순물을 없애는 방법. 무언가를 상상할 때는 시기와 질투, 탐욕, 두려움, 걱정 등 정신적 불순물을 없앤 채 객관적인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이나 목표에서 벗어나는 일은 거부해야 한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정신적으로 느끼면 그 소망이 물질적인 형태를 취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해된다.
잘 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사업이 실패하는 이미지를 그린다. 가게 선반이 텅텅 비어있고 계좌의 잔액은 0이며 파산하는 걸 상상한다. 심지어 가게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이 항상 잘 된다면 왜 그런 걸까? 마음속에 품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의 그림에는 진실성이 없다. 건강하지 않은 마음의 그림에 진정으로 두려움이 깃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병적인 이미지를 공포로 채우지 않는다면 실패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러나 계속 건강하지 않은 이미지를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곁들인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실패할 것이다. 심지어 성공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실패를 선택하는 꼴이다. 축복이 넘치며 번영하고 영감을 주며 강해지는 정신적 이미지와 아이디어, 생각을 마음의 왕좌에 앉혀라. 내가 상상하는 모습이 곧 내가 된다.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상상하면 나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마음의 법칙을 믿으면 옳은 일이 생기고 인생에서 모든 축복과 부를 경험할 것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면서 마음에 집중하면 평화를 얻을 뿐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고요한 상태에서 미소를 띤 채 휴식하면 무한한 힘과 만날 수 있다. 침묵 속에서는 에너지, 힘, 영감, 지혜가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긴장을 풀며 이기적인 자존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자.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생각하며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일에 먹이를 주면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다. 고요한 마음을 갈고 닦아 평화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리를 내주어라. 좌절감, 두려움, 한계는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타인의 말에 기인한다. 타인의 말을 완강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탐닉했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저울질하는 현재의식을 정지시키고 논쟁을 벌이지 않는 잠재의식에 그 어떤 걱정도 나를 움직일 수 없다고 새겨라. 조화, 건강, 풍요, 평화, 풍요, 안전의 왕국이 우리 눈앞에 세워져 있다. 이 왕국은 우리가 모든 걸 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 현명한 침묵은 세상과 감각이 주는 증거에 관심을 거두고 나의 아이디어나 욕망의 현실을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무언가를 상상할 때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 두려움, 걱정 등 정신적 불순물을 없앤 채 객관적인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축복이 넘치며 번영하고 영감을 주며 강해지는 정신적 이미지와 아이디어, 생각을 마음의 왕좌에 앉혀라. 내가 상상하는 모습이 곧 내가 된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라. 인간을 유일무이한 창의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머리, 심장, 손, 즉 생각, 느낌, 행동이라는 능력의 조합이다. 이 책에서 나는 주로 심장, 특히 소망, 신앙, 감사 등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잠재의식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영성의 근원, 우리가 소망의 씨앗을 심는 땅,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의 원동력이 바로 잠재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존재가 되려면 머리, 심장, 손이 세 가지 기능을 전부 합쳐야 한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지성, 무한한 힘, 무한한 부와 하나를 이룬다. 현재의식과 육체는 인간의 특성으로 내가 3차원으로 된 오감의 세계에서 존재하며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통해 소망하고 혁신하며 의식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 소망과 아이디어 및 내적 재능의 결실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식과 육체적 감각은 육체적 차원의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즐기게 해준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세 가지 기능 중 한 가지 기능만 연결짓는데 그쳐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 잠재의식에 소망을 심기 위해 현재의식을 끌어들여 놓고는 정작 잠재의식이 소망의 대상을 보여주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저로의 기회를 얻고도 그 기회를 쫓지 않는 것이다. 그 아이디어를 종이 위에 그림으로 옮기지 않았거나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발명품과 같은 정신적 이미지의 형태로 그쳤을 것이다. 이는 개발하지 않은 음악적 재능이나 연기력에 비유할 수도 있다. 단지 네라고 한마디 대답만 더하는 수고를 들이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반대로 세 가지 기능을 한데 합쳐 큰 꿈을 꾸고 창의적이면서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확신에 차 행동하는 사람들은 열정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 이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이들은 자신이 탁월하게 일을 해내고 있으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들은 세상을 뒤흔들어 움직이게 하고 황금 같은 기회가 주는 축복을 받는다. 의식적인 생각의 힘을 키워라. 강렬한 감정을 갖고 현재의식 안에 상상하며 불어넣기로 한 모든 것은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잠재의식은 자기 안에 새겨진 것을 현실화할 방법과 자원을 찾아낸다. 현재의식은 추구할 소망과 기회를 선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을 찾아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의식은 분석적이고 가능한 일에만 도전하는 경우가 잦다. 때문에 때로는 현재의식을 잠시 멈추게 해야 잠재의식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다. 잠재의식이 선물이나 기회를 주면 현재의식은 의식적인 창작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 좋다. 현재의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다음은 현재의식의 4가지 필수 기능이다. 주목. 현재의식은 현재의 감각, 지각이든 지각된 데이터에서 추출된 정보 등 기억에서 떠올린 정보 등 무엇이든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다. 추론 분석. 데이터가 감각을 통해 뇌로 흘러들어가면 현재의식은 이를 걸러내고 정리해 이해하려 한다. 현재의식의 데이터 필터링 능력은 잠재의식의 수문장 역할을 한다.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유해한 메시지가 잠재의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결정. 궁극적으로 결정하거나 선택을 내리는 주체는 바로 현재의식이다. 현재의식은 어떤 욕망을 추구할지, 어떤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전달할지, 기회가 다가올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한다. 상상. 상대가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나 행동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능력, 물체를 회전시키지 않고도 뒷면을 시각화하는 능력 등 추상적인 사고다. 아직 구현되지 않은 것을 추론하는 능력, 혁신력, 문제 해결 능력은 현재의식만의 능력이다. 현재의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현재의식이 주목하는 것과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하라.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을 하고 뇌를 돌보라. 해로운 물질에 노출당하지 말고 최적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라. 인지 기능을 손상하는 물질을 남용하는 건 굳이 유해 물질을 선택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다양한 정보, 경험 및 도전에 노출하며 현재의식의 배를 불려라. 책을 많이 읽고 어떤 곳을 여행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듣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취미와 경험을 추구하라. 아웃풋할 수 있는 정보 양이 많고 다양할수록 현재의식은 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문제 해결에 적합한 장비를 많이 갖출수록 더 많은 기회와 선택지가 의식의 레이더에 감지될 것이다. 3D 프린팅 사업의 선구자로 3D 프린팅 회사 카본을 공동 창립한 기업가이자 대학 교수인 조지프 드시모는 진정한 혁신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간단한 발표를 한 적이 있다. 발표에서 그는 애플을 설립한 스티브 잡스가 사회과학, 기술, 인문학을 융합해 혁신을 달성한 방법을 설명했다. 시드모는 헨리 로소브스키 하버드 대학교 예술과학학부 명예학장이 연구, 신앙, 혁신에 관해 설명한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연구는 발전 가능성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학자들이 주제를 연구하도록 이끄는 동력에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며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학술 연구는 인간의 조건에 대한 낙관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드시모는 생명과학, 물리학, 공학, 사회과학, 인문학, 심지어 공연 예술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습을 융합하는 다영역적 접근법이 혁신의 청사진이라 믿는다. 교육, 경험, 도전, 협업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잠재력을 발견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말이다. 이 책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응원해 드릴게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친구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밥 잘 챙겨 먹어요. 저도 뭐 며칠 전까지 좀 많이 말랐다가 조금 볼살이 조금 찐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꼭꼭 밥 한 그릇씩 먹으려고 노력하고 여행 다니면서 좀 많이 먹었더니 살짝은 쪘는데요. 그래도 또 얼굴이 좀 살이 있는 게 좋긴 한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갸름한 사람도 예쁘지만 제가 얼굴에 살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나 봐요. 다 예쁘긴 예뻐요. 근데 아무튼 친구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예뻐서 그냥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이 마음에 늘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자신들도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끼리도 비교하지 말아요. 그냥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고 소중한데 비교하고 뭐 누가 누구보다 뭘 잘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 분야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비교가 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 자체로 좋아해 주세요. 그냥 진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너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다 태어날 때 진짜 가장 축복받고 그런 상태로 태어난 너무 귀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아프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또 마음으로 많이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이런 자체도 너무 감사할 일이고 또 밥을 잘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세계에는 보면 뭐 밥도 못 먹고 어린 애기부터 이렇게 굶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많고 감사할 거리들도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사랑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마음들이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다. 행운하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또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자신이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거 알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평가나 그런 것들은 나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 많이 상처받지 말고 너무 흔들리지 말고 잘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허공에 부서지는 그런 물거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 흐르고 있다면 더 높은 에너지로 가세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를 항상 유지하고 계속 긍정적인 최상의 기분을 가지려고 하고, 그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런 기분 좋은 감정들을 깨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랬을 때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늘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지혜를 닦으려고 하고, 마음 그릇은 항상 크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해도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함이나 또 그런 뭐 어른이 세상 그런 뽕빠에 좀 가려진 그런 면들도 있잖아요. 욕심이나 욕망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친구들이 그런 맑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정확하고 합리적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에도 귀 기울여주고, 네가 존중받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심어줘서 그 아이가 자라도 진짜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할 수 있고,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은 높은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들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늘 이런 부분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 마음에 늘 새기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그냥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잘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잘 자요. 뭐 꿀잠 자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자세요. 그리고 뭐 순간순간 뭐 너무 힘들거나 그런 일이 찾아오더라도 바로바로 관점 바꿔서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돌리고, 뭐 자연이나 그런 감각들, 그런 보이는 요소들로 인해서 그런 자기의 감각 세포를 깨워서 그런 감각에 집중하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진짜 뭐 비난하거나 그렇게 잠깐 그런 거 기쁜 것도 아니에요. 뇌가 착각을 하는 거래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럴 때 잠깐 순간 착각을 하는데 그게 기쁨으로 느낀대요. 근데 그게 이렇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바로 또 뇌가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게 계속 패턴이 되면 뇌가 계속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너무 암울해지겠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다 암울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갖고 친구들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웃으면 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활짝활짝 웃고 요즘에는 웃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깔깔깔거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웃으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항상 이렇게 자신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또 넘치는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 때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자요. 굿나잇. 안녕.